기원전 700년경 중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의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앙의 왕실은 그저 허울뿐인 지도자였으며 각지의 야심가들이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음모와 암살, 전쟁이 난무했던 이 춘추전국 시대는 500년간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춘추시대 주역 중 한 명인 오나라 왕 함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원전 1000년 무렵, 고대 중국은 주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주나라는 친족과 공신, 각지의 유력자들을 제후로 임명하고 제후들을 통해 지방을 다스리는 봉건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각지의 자원을 직접 지배하지는 못했지만 주나라 왕은 제후들의 공납을 받고 유사시 제후들의 군대를 소집하는 등 비교적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00년 무렵 주나라는 반란을 일으킨 제후들과 이민족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나라는 동쪽으로 옮겨가 나라를 이어갔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각지의 제후들이 패권을 위해 다투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를 춘추전국 시대라 합니다. 당시 중국 동남지방에는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나라는 수몽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수몽이 죽자 장남 제번이 왕위를 이었고 그 다음은 처남 여제, 다음은 삼남 여말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여말이 죽자 여말의 아들인 요가 왕위를 이었는데 이것은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번의 아들 광이 이 계승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왕위가 마땅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광은 검술에 능한 전제를 포섭해 거사를 준비하고 세력을 모으면서 왕위를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는 곧 왔습니다. 이웃 초나라의 평왕이 죽었습니다. 요왕은 초나라의 혼란을 기대하면서 두 동생 초균과 계여에게 군대를 주어 초나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왕의 기대와는 달리 초나라에서는 평왕의 아들이 소왕으로 별탈 없이 즉위했고 초나라군은 오나라 왕자들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때 전제는 광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요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너무 늙었고 아들은 아직 어리며 두 동생은 적지에 고립되어 있어서 그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요왕은 밖으로 초나라의 포위를 받고 안으로 강직한 신하가 없으니 우리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를 느낀 광은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나야말로 진정한 적사이니 마땅히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광은 연회를 열고 왕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요왕은 연회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평소 광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호위병들을 광의 집에 배치했고 연회 내내 밀착 경호를 받았습니다. 연회가 한창일 무렵 광은 갑자기 발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광이 떠나자 신호를 받은 전제가 들어와 요왕에게 생선 요리를 바쳤습니다. 그 순간 전제는 생선 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요왕을 찔렀습니다. 요왕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전제 역시 호위병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광의 병사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왕의 호위병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광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오나라 왕 함려입니다. 오왕 함려의 외무 대신으로 오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초나라의 신하였는데 초나라 평왕이 그의 아버지와 형을 죽이자 도망쳐 오나라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초나라에 이를 갈던 오자서는 함려에게 초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야심가였던 함려도 이에 찬동하여 함께 전쟁 계획을 세웁니다.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함려는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친히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 서땅을 공격했습니다.
그곳은 함려의 정변 소식을 듣고 초나라에 항복했던 요왕의 두 동생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함려는 설을 점령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다음에 육과 첨을 공격해 점령했고 현을 포위했다가 초나라 지원군이 접근하자 퇴각했습니다. 이듬해 이번에는 초나라가 공격해 왔는데 오나라는 오히려 초군을 쫓아내어 예장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여세를 몰아 소를 포위하여 점령하고 초나라 왕자 번을 생포했습니다. 함려가 이끄는 오나라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제위 9년차에 함려는 평소 초나라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채나라, 당나라와 군대를 합쳐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초나라 소왕은 수도 영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모아 한수 강변에서 이들을 막았습니다. 양측이 한수 양쪽 언덕에 진을 쳐 장기전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함려의 동생 부계가 새벽에 결사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초나라군을 기습해 초나라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함려가 옹서에서 초나라를 한 번 더 이기자 초나라 소왕은 결국 수도 영을 버리고 수나라로 도망쳤습니다. 함려와 오자선은 초나라 수도에 입성했습니다. 오나라 왕 함려는 힘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땅은 전보다 더 많은 적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초나라 소왕은 진나라 애공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왕은 진나라가 구원군을 보내준다면 국경지역의 땅을 넘겨주고 대대로 진나라를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나라 애공은 초나라 소왕의 삼촌이었는데 그는 조카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모집하고 초나라로 보냅니다. 진나라군이 개입하면서 힘의 균형은 초나라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부계가 이끄는 오나라군이 기에서 대패했고 또 다른 오나라 부대가 군상에서 패배했습니다. 채나라가 포위되었고 당나라는 망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기는 했지만 오나라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오나라는 옹서에서 초나라군을 다시 격파합니다. 그러나 이 무렵 본국에서 재앙의 소식이 함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동생 부계가 몰래 본국으로 돌아가 왕을 자칭하며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큰 위협을 느낀 함려는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 동생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가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 초나라에서의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오나라군은 균과 공서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함려는 어쩔 수 없이 남은 군대를 추스려 오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7년간의 전쟁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오나라 남쪽에 있던 월나라의 왕 윤상이 죽었습니다. 함려는 월나라의 혼란을 기대하면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윤상의 아들로 월나라의 새로운 왕이 된 구천은 함려를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두 군대는 취리에서 맞붙었습니다. 함려를 상대하는 월나라군은 본대와 그 앞 세 줄의 결사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월나라의 첫 번째 결사대는 함성을 지르며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오나라군에 닿기도 전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습니다. 싸움을 준비하던 오나라군은 황당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결사대가 함성을 지르며 또 돌진했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습니다. 세 번째 결사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나라군은 세 번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자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월왕 구천은 이 틈을 타 본대를 이끌고 신속히 진격하여 오나라를 크게 이겼습니다. 오나라군은 크게 졌고 함려 자신도 전투 중에 월나라 장군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함려는 군대를 추스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퇴각하던 중에 상처가 악화돼 결국 죽게 됩니다.
함려가 죽자 그의 아들 부차가 오나라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월나라에 복수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부차의 복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책 사기와 춘추좌전을 추천드립니다. 두 책 모두 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